안녕하십니까. FP 클라우드 이혜용입니다. 재물보험으로 틈새 시장 열어가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 1차 시, 2차 시 때는 저희가 화재보험, 즉 재물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물어줘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을 취급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법적으로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가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물보험 틈새시장 열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재보험도 있고요. 뭐 다른 배상 책임도 있는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즉 장기 화재보험을 우리가 왜 취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목차 저번에 저희가 진행한 것처럼 첫 번째 시간에 왜 재물보험 취급할 건지, 두 번째 법률적인 부분,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왜 장기 재물보험인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장기 재물보험을 취급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 첫 번째는 고객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완성시켜줘야 되겠다. 즉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사고는 등산 갔을 때 사고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사업장에서 불이 나거나 아니면 옆에서 옮겨 붙은 불로 인해서 내 재산이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스크 매니지 플랜을 만들어주자 하는 부분이 컸고요. 두 번째,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생명보험도 있고요. 손해보험도 있고 기타 보험 영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물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P님들의 수익을 다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기 재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3년, 5년, 7년, 10년 이상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FP라는 직업 자체의 어떤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겠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재물보험 판매가 필요하겠다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년짜리 일반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것과 그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장기 재물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한 4가지 정도 특징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보장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보건 기능, 세 번째 인수, 그리고 만기 환급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장기 화재보험, 즉 장기 재물보험에서는 하나의 사고나 아니면은 연관지어되는 배상 책임, 그리고 신체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를 다 패키지 형태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년짜리 건 바이 건으로 가입해야 되는 일반 화재보험보다는 좀 종합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화재 사고로 내 재산이 80% 미만, 그러니까 80% 미만만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가입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겠으나, 일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총 가입 금액에서 사고 시 발생한 지급보험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잔여 가입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인수 여부인데, 자, 장기 재물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7년 동안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했을 때 그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조건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조건이 달라지면서 인수가 까다로워지기도 하고 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만기 환급금입니다. 만기 환급금은 장기 재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성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3년이든 5년 지나서 목돈을 찾아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 같은 그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일반 화재보험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이 없죠. 그래서 저축성의 목적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재물성 보험이 훨씬 더 고객분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재물보험이 좋은 이유는요, 소멸용 보험 1년짜리 화재보험에 대비해서 좋은 거는 어차피 내야 되는 보험료라면 10원이라도 아끼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환급률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만기 환급금이 95%에서 100% 사이로 돌려받게 되면 약간의 어떤 이자 부분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요. 장기 재물보험 장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동보건 제도와 그리고 인수 같은 부분들도 원활할 수 있으며 향후에 보험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목적 자금으로 활용하고 중도 인출 기능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꼬박꼬박 쌓아나가다 일정 시기에 필요한 자금들이 있으면 찾아서 사업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고요. 생명보험에서 이야기하는 CEO 플랜이나 법인 플랜과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재물보험을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거겠죠. 자, 장기재물보험의 실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재물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혼란스럽거나 헷갈리시는 우리 FP님들도 계실 텐데 장기재물보험은 다른 표현으로 장기화재보험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자,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소멸되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다 건 바이 건으로 다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 다를 수 있죠. 이걸 하나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의 증권에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전체 증권에서 묶어놔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재물보험의 담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3자 타인한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 영역, 그리고 내가 화재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신체 손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종합보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물 손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게 만약에 소실되거나 화재 사고로 인해서 다 없어졌을 때 내 재산의 손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담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주택이라든지 일반 공장, 눈으로 보여주는 건물들이 생각나시겠죠? 자, 그런 것들이 화재 사고로 인했을 때 손해가 나면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재물적인 손해고요. 자, 벌금 담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재 사고 발생하게 되면은 관할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벌금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화재 사고가 나서 갑자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이나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금까지 내야 된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고는 별로 없지만요. 붕괴, 침강, 지진하고 유사한 거죠. 붕괴 가라앉는 겁니다. 건물이 가라앉고 침강, 땅 밑으로 꺼지는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사실 뭐 이런 건 별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으나 그래도 한 번 발생하면 내 재산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상 책임은 제3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재산이 손해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제3자한테 끼친 손해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면서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물어주세요라고 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2009년에. 자, 그렇기 때문에 배상 책임 손해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화재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났을 때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물어주라는 거고요. 시설 소유자 관리 배상 책임은 화재 사고가 아닌 경우에라도 제3자가 내 사업장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물어주세요 하는 게 바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자 배상 책임은요, 빌린 사람이, 그러니까 건물이나 사업장을 빌린 사람이 원래 주인, 임대인에게 물어줘야 될 책임이죠. 그죠? 내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복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 손해는 인적 담보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하는 보통 인보험화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재물보험은 나의 재물과 다른 사람의 재물에 끼친 손해, 그리고 나의 신체 손해 플러스 제3자에 대한 신체 손해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종합보험의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발굴은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을 어려워하시는 우리 FP님들 많으시는데, 자, 생명보험에도 프로세스가 있듯이 화재보험, 재물보험에도 똑같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우리가 취급하는 어떤 그 대상, 객체가 사람이죠, 사람. 사람에 발생하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재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요. 직업과 사업에 연관이 돼 있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그냥 사무직종이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집 아니면 펜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식당을 하거나 다른 뭐 사업장을 영위하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 사업장이 내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다른 값어치 나가는 물건들.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우리가 생명보험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인보험, 생명보험이나 아니면은 손해보험에 장기 인보험을 가입을 할 때도 급수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1급부터 4급까지 마찬가지로 자산, 재물에 대해서도 급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아니면 그 건물이 생긴 형태에 따라서 1급부터 4급까지 똑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언더라이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로 접근하기 좀 용이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에 많이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정보를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사전 면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1차 프로스펙팅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만나러 가는데, 물론 뒤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원수사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내가 사람과 관련된 위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부분, 제3자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위험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기존에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을 취급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 수집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가입하셨던 증권을 좀 참고로 해달라고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보험도 마찬가지고 재물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가입한 내역들을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전에 가입했던 증권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잘못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은 오류가 발생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만약에 10건 정도를 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5건에서 7건 정도는 수정해야 될 정보들이 나옵니다. 잘못 가입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시면 생명보험처럼 재물보험도 프로세스를 밟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별로 접근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요,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재보험을 가입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죠. 자, 대부분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장을 영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설마 내가 사업하는 곳에서 불이 나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1차 시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최근에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진짜 대형 화재 사고가 났었고요. 물론 이제 인명사고는 없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오후 한낮 시간에 설마 저기에서 불이 나겠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사고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상 내 건물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내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100% 내 재산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체도 알고는 계시지만 가입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화재보험만 가입을 하시는데 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가입을 안 하셨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거보다 더 큰 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끼치는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내 재산이 홀라당 불에 다 타가지고 까맣게 돼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물어줘야 되는 화재 배상 책임은 가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접근한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들이죠. 자,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접근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화재보험 가입했으니까, 잘 가입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FP님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요, 재물보험하고 인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취급하는 객체,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다를 것뿐이지 언더라이팅이나 아니면 상담을 진행해가는 프로세스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전에 가입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가입되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잘 가입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잘못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고객들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는 첫 번째 미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잘못 가입하게 되면 실제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한다고 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입한 금액들을 사실상 잊어버립니다. 가입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입한 증권을 보고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아니면 많습니다. 혹은 과합니다. 아니면 갱신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것처럼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에 관한 부분도 똑같이 짚어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0건 정도에 대한 화재보험 증권, 재물보험 증권의 수입을 만약에 수집을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5건에서 6건 정도는 잘못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상담 현장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보장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장 내용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비례보상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죠? 내가 원래 가입해야 되는 가입해야 되는 금액과 실제로 가입한 금액이 다를 때 80% 이상 가입하지 않았을 때 손해액을 가입한 비율만큼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5천만 원밖에 가입 안 하게 되면 50%밖에 보상이 안 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다시 영위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객이 잘못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상담 현장에서 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어떤 장소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전에 먼저 좀 인수 가능한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센터들이 아마 운영되고 있을 텐데 그런 센터들을 활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체크리스트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꼼꼼히 몇 가지 확인한 다음 고객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5번째 보면 특이한 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인수팀이나 언더라이팅 부서 그리고 관련 제휴사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만 제대로 된 보험을 재물보험을 권유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미가입하신 분입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09년 5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화재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무조건 물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님께 일어날 수 위험, 즉 금전적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함이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고객님께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 플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고객님의 재산을 지키셔야 앞으로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경험한 고객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물론 부족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몇 년 전에 가입하신 것인데 운영하고 계시는 건물 가격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실제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50% 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좀 조정해 드렸고요. 화재가 발생해서 주변의 다른 건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물어줘야 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화재 대물 배상 책임과 사업장에서 고객들이 다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해주는 보상 플랜, 시설 소유자 배상도 추가시켜 드렸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권유해 드리고요.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제가 제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증권을 협조해 주신다면 제가 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려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과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어프로치가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자,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재물보험은 적립성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만기에 95%에서 100% 사이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 동일하지만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대부분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화재보험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장기재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약관 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인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일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과거에 사용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나 K손해보험의 4%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정도 지나면 88%의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의 일정 보험 90%나 80% 정도까지 중도 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장에 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재물보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